기아 타이거즈의 윤영철 선수가 심각한 허리 부상으로 시즌 아웃될 위기에 처하면서 이범호 감독이 결국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그에 이어 기아 타이거즈 구단이 내린 충격적인 결단이 팀을 둘러싼 팬들과 전문가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또 한 명의 선발 투수를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좌완 선발 요원 윤영철 선수가 심각한 허리 부상으로 인해 사실상 시즌 아웃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순위 싸움을 하고 있는 기아에 큰 충격을 주고 있으며 팬들의 우려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SSG 랜더스와의 경기에 선발 등판한 윤영철은 2회를 마친 후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마운드를 떠나야 했습니다. 이날 윤영철은 2이닝 동안 27구를 던져 1탈삼진 1피안타 무실점의 성적을 기록했으며 직구 최고 구속은 138km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투구는 예고된 재앙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사실 윤영철의 이번 부상이 갑작스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속적으로 허리 통증을 겪어왔고 꾸준히 관리를 받아왔습니다. 지난 6월 27일 광주 롯데전에서도 3과 3분의 1이닝 동안 7피안타 4실점을 기록하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이후 16일 만에 다시 등판했으나 결국 2회를 마치지 못하고 경기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1회에는 첫 타자 박성환을 삼진으로 잡아내며 3자 범퇴로 순조롭게 출발했지만 2회 이지영에게 중전안타를 허용하며 불안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다행히도 김성현을 3루 땅볼로 처리하며 위기를 넘겼지만 결국 허리 통증으로 인해 더 이상 경기를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벤트는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도록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경기 직후 윤영철은 곧바로 지정병원인 전남대병원으로 이동해 MRI 정밀 검진을 받았습니다. 검진 결과는 요추 염좌 진단이었으며 이는 그의 시즌 아웃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최종 검진은 월요일인 15일 서울의 한 병원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기아 타이거즈 구단 측은 갑작스러운 것은 아니다. 계속 허리 관리를 받아왔다. 엔트리 말소 여부는 14일 결정한다. 고 밝혔습니다. 윤영철의 부상은 기아 타이거즈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팀의 주축 선발 투수들이 부상과 부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윤영철의 이탈은 그야말로 설상가상의 상황입니다. 윤영철은 팀의 미래를 책임질 젊은 투수로 기대를 모았으나 그의 부상으로 인해 팀의 선발진은 더 큰 공백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윤영철이 심각한 허리 부상으로 시즌이 끝날 위기에 처하면서 구단과 이범호 감독이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윤영철의 부상 공백을 메울 방법을 고민하던 기아는 결국 임기영을 대체 선발로 내세울 것으로 보이나 이는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윤영철의 부상 소식에 기아 타이거즈 구단은 강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구단 관계자는 윤영철의 부상은 예상치 못한 큰 타격이다. 그의 부상 관리가 미흡했던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고 밝혔습니다. 이범호 감독 역시 윤영철의 부상은 우리 팀의 큰 손실이다. 그가 좀 더 철저히 자기 관리를 해야 했다. 고 언급하며 그의 부상 관리에 대한 아쉬움을 표명했습니다. 기아는 7월 불펜 평균 자책점이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야구 통계 사이트 스태티즈에 따르면 4월 4.67, 6위, 5월 4.90, 6위, 6월 6.19, 11위였습니다. 물론 7월에는 12일 인천 SSG 랜더스전까지 2.08로 2위이지만 7월에 치른 경기는 13일 SSG전까지 단 8경기입니다. 삼성 라이온즈와의 전반기 마지막 3연전, LG 트윈스와의 후반기 첫 3연전에서 괜찮았지만 12일과 13일 경기에서 불안감을 노출한 상황에서 2점대 평균 자책점에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 한마디로 필승조는 필승조가 아니든 대부분 컨디션이 좋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 시점에서 실질적 마무리 전상현 정도가 최근 투구 내용이 괜찮습니다. 그러나 전상현조차 최근 10경기 평균 자책점 5.56, 시즌 평균 자책점 5.03입니다. 현재 기아는 마무리 정혜영과 메인 셋업맨 최지민이 없는 상황입니다. 최지민은 피로 누적으로 이탈했고 열흘만 지나면 돌아옵니다. 정혜영도 6월 말 어깨 염증으로 이탈한 뒤 12일부터 캐치볼에 들어갔기에 두 사람만 돌아와도 숨통은 트입니다. 그런데 이탈자가 또 생겼습니다. 불펜이 아닌 선발 투수지만 엄연히 불펜과 관련이 있습니다. 윤영철이 혹시 이탈 기간이 길면 결국 선발진에 대체자가 들어와야 하고 자연스럽게 불펜의 몫이 그만큼 커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시즌 초반 양현종과 윌크로우의 이탈에 의한 불펜 에너지 과부하가 6월 이후 불펜 균열의 결정적 원인이었습니다. 윤영철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기아 타이거즈는 임기영을 대체 선발로 기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는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투수의 건강과 성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불펜과 선발을 오가는 것인데, 임기영을 사용하면 100% 다시 망가질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제 경기에서 보여줬듯이 임기영의 구위는 크게 떨어졌고 그는 거의 운에 의지해 던졌습니다. 많은 전문가는 기아의 이번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임기영을 선발로 기용하는 것은 그날 경기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특히 임기영의 체인지업은 ABS 자동 볼 스트라이크 판정 시스템 도입 후 큰 약점으로 드러났습니다. 구속도 140km에 미치지 못하는 임기영은 ABS 도입 후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영표 같은 언더핸드 투수들도 ABS 도입 후 성적이 급락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9시 방향으로 찍어 누르지 못하는 언더핸드 투수는 이제 프로야구에서 생존하기 어려운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ABS 도입 이후 언더핸드 투수와 사이드암 투수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투수들은 공이 낮게 비행하다가 스트라이크 존에 걸쳐 솟구치는 특성으로 인해 효과를 발휘했지만, ABS 도입 후 이러한 투구가 모두 볼로 판정되면서 그들의 생존이 위태로워졌습니다. 맞는 장면도 이를 잘 보여줍니다. ABS는 타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여 타고투저 시즌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 이 군에서 신인 투수를 올리거나 김도현 같은 투수를 발굴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김도현은 포심, 투심 패스트볼, 커브, 슬라이더, 체인지업 등 총 5개의 구종을 던질 수 있지만, 임기영은 거의 투피치에 의존하는 투수입니다. 김도현의 선발 기용은 많은 이들의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김도현은 다양한 구종을 던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아직 경험이 부족한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단은 그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며 대체 선발로 기용한다면 그가 팀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김도현은 그림 노출이 심해 타자들에게 쉽게 읽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도현은 전역 후 퓨처스리그에서 좋은 방어율을 기록했지만 이는 타자들이 그의 투구를 잘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구속이 빠르다고 좋은 투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투구 동작의 디셉션이 좋아야 선발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구단은 김도현이 현재 던질 수 있는 공의 종류와 피칭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군에서 그는 꾸준히 5이닝 정도를 던졌으며 충분한 스태미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김도현이 윤영철의 빈자리를 메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불펜의 위기를 극복해야 하고 이 군에서 새롭게 올라올 투수도 거의 안 보이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매일 타자들이 10점씩 낼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정 안되면 최후의 수단은 트레이드입니다. 이미 기사화된 매물도 있습니다. 단 우선 자체적으로 해결책을 찾는 게 팀 마운드 건강 차원에서 바람직한 일로 보입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현재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선수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